네, 여러분 집에서 잠만 자느라 지겨우셨죠? 그래서 저희가 집콕 프로젝트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콕 요정 하경입니다. 네, 오늘 저는 경잘 알 교수님과 함께 집콕 프로젝트 진행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경제를 모르는 여자 경모다리고요. 교수님 한번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는 요즘 신조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홈코놈이라고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모른 척 해주세요. 저 아는 척 하나 하고 싶습니다. 몰라요. 잠깐 NG 났습니다. 몰라요. 모르세요? 네, 좀 알려주세요. 이게 또 집을 뜻하는 홈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게 변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우리의 2020년과 2021년이 어땠을까요? 너무 멋있는 질문을 주시네요. 너무 잘했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020년 1월까지만 해도 네. 소위 모든 국제기구가 20년에는 경제가 회복된다 이렇게 전망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IMF 경제전망 보고서 1월달 보고서도 19년이 저점이고 20년, 21년 회복된다. 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2019년이 제일 격화됐었으니까 그것도 완화되고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코로나19라는 전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땅 던져진 거예요. 그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1930년대를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자, 투시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계세요.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5%예요. 네. 마이너스. 근데 이 마이너스 3.5%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이에요. 심지어 IMF 외환위기 겪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 그때 경제 어려웠죠? 네,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 플러스 성장했어요. 우리 PD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안 좋았어. 안 좋았죠.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073. 그런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마이너스 3.5%. 이런 엄청난 경제 충격이 지나가고 나니 2021년, 22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달라진 경제 환경에 놓이게 된다. 기업들도 전혀 달라진 경영 환경에, 그리고 정부도 전혀 달라진 정책 환경에, 우리 가게들도 전혀 달라진 취업 환경, 전혀 달라진 그쵸. 재테크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일단 약간 어려워졌어요. 숫자가 나오면서 좀 헷갈려지고 마이너스 안 좋아졌군, IMF 경제 대공황 어려워졌군, 이건 알겠는데 헷갈리는 거죠. 이게 몸소 체감하기에는 어떤 게 변화가 되었는지 일단 또 보면은 신조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나 아니면은 뉴노멀 경제라는 단어들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몸소 체감을 못 해요. 왜냐면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말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를 그러면 보시는 분들께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유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AC, BC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AC, BC, After Christ 혹은 Before Christ로 나누는 것처럼, 기원 전후로 나누는 것처럼 마치 약 2000년 만에 코로나19의 충격이 그 전과 후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라는 면에서 네.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구조적 변화들이에요. 다시 그쵸? 돌아가지 못할 변화. 그래서 이 달라진 환경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환경이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고착화된다. 새로운 표준이 된다. abnormal, 이상한 게 아니라 뉴노멀이다. 새로운 표준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이 되는 그런 환경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 이 시간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뉴노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로 이것저것 많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뭐 강의 같은 것도 이제 화상으로 거의 하고 면접이나 아니면은 미팅 같은 것도 주로 화상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뉴노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면으로 교육 서비스 있다가 대면으로 쇼핑하다가 대면으로 은행 가서 잔고 찍어보면서 뭐 입출금 하다가 네. 이제 완전히 비대면으로 바뀌는 언택트, 언컨택의 줄임말 언택이 그냥 뉴노멀이 된 거죠. 그래서 언택트 뉴노멀이라는 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부상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변화는 이렇게 봤고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중 관련해서 세계 변화도 어느 정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흐름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이 코로나19와 함께 같이 찾아온 또 하나의 기폭제, 변화의 기폭제가 바이든의 등장이죠. 이제 바이든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바이든 이렇게 해도 되고 바이드노믹스 이런 표현도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끄는 경제는 아마도 트럼프가 이끄는 경제랑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끄는 경제가 또 새로운 변화를 알립니다. 그게 이제 세계 경제 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 단적인 증거. 네. 트럼프는 정권 기간 동안 국제 기구나 국제 조약들을 다 탈퇴하고 무시해 왔어요. 맞아요. 이제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모든 국제 기구, 국제 조약들 재가입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파리 기후 협약 다시 가입하고 뭐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하면 세계의 뭘까요? 중심. 중심. 또 미국이 세계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오히려 트럼프는 이 재임 기간 동안 더 흐트러 놓은 거예요. 세계 경제 질서가 어지럽혀진 거예요. 근데 바이든은 이걸 다시 재가입함으로써 네. 그리고 세계의 어떤 방향성을 같이 이끌어낸, 예를 들면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그쵸. 있는데 그럼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리 기후협약과 참여하지 않는 파리 기후협약은 그냥 달라요. 각국 세계 195개 이상의 나라들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저감하라는 압박을 더 공공연하게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환경 이슈가 더 크게 부상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미중 무역 분쟁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답게 네. 트럼프식 미중 무역 분쟁을 한 30초로 요약해 볼까요? 네, 저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관세 전쟁. 관세 전쟁.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런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때 수출할 때 네. 여기에 관세를 30%를 때려요. 그럼 100원짜리가 130원이 되죠. 그쵸? 그럼 이게 미국에서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리지 않을까요? 안 팔린다고요. 아, 다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모르니까. 이제 배웠다. 예, 예. 아니, 다시 질문 다시 백- 해주세요. 아는 척 해야 자, 되니까. 100원짜리 제품이 30% 관세를 때리면 네. 130원이 되잖아요. 그럼 중국산 이런 제품이 100원이던 게 130원이 되면 이거 미국 국민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아, 절대 안 사죠. 이 안 사고 정도면, 싶죠. 네.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을 못 팔게 만드는 관세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게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두 번째 요약해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공급 차단. 공급 차단. 네, 좋습니다.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종이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아무도 종이 공급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었던 거예요. 요약 잘했죠. 그럼요. 아,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왜 못하게 하지? 그냥 이러면서 네. 구매하는 거는 소비자의 몫인데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잡기 위한 거예요. 중국의 부상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자였는데 바이든은 자유무역주의자예요. 네. 자유무역주의자답게 이런 종류의 트럼프식 미중무역 분쟁은 난 안 하겠다. 그럼 바이든은 어떻게 하겠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국제기구, 네. 조약들을 사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한국에게 처할 위협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다고 해주시면 더 좋은데. 아니요. 그래도 네. 하나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 거니까 가운데서 새우등이 터지지 않을까. 한국은. 소위 말해서 트럼프 시절에는
우리가 그냥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했는데 어렵죠. 네. 우리가 누구 편도 아니에요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바이든 시대에는 우리는 줄을 서야만 해요. 그쵸. 그러면 뭐가 걱정될까요? 중국으로부터의 아니구나. 경제 보복. 우리 이미 사드 보복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보복이 단행될 수 있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의 중요한 우리들에게 놓여진 과제다. 아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얘기도 또 들어봐야지 이제 경제 바탕에 따라서 또 주식도 막 오르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지금 가장 우선으로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과제.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1위 수출 대상국이 누굴까요? 중국? 중국. 2위가 누굴까요? 2위가 미국이에요. 그런 중국과 미국이 싸우니까 우리는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 1위 수출 대상국 중국에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00이면 몇 퍼센트를 네. 보낼까요? 26%를 보냅니다. 미국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진짜. 예, 미국으로는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너무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그럼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에 우리는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쵸.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그 밖에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부상하는 또 다른 신흥국의 신시장을 개척해서 적극적으로 신상품을 그런 쪽으로 런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경자랄 교수님과 경모달 집콕 하경 요정과 함께 요정에서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 네, 지금 국내외 경제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저희는 1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2편에서 교수님과 다양한 경제 이야기들 그리고 경제 지식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